서울대학교병원 TV PD 자영입니다. 오늘은 오미크론 방송 이후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답변해 주실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진짜 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교수님 백신 맞으셨죠? 네, 저 부스터까지 맞았습니다. 네. 가족분들도. 네, 가족도 다 맞았어요. 너무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진짜 이 주변을 보면 이 기침도 하고 몸살 기운도 있고 분명히 이건 코로나 증상 같은데 신속 항원 검사에서는 계속 음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양성이 다시 나오는데 코로나에 걸리고 며칠간은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검사가 실제로 양성이죠, 음성으로 나오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게 많다, 적다를 하기는 어렵지만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증상이 있다면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전파 안 시키도록 조심하셔야지, 그게 음성이니까 난 코로나가 아니다 이러고 믿고 이렇게 활동하면 안 되신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속항원 검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네. 반대로 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계속 나왔는데 예. PCR 검사에서는 이제 음성이 네. 나왔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신속항원 검사도 드물지만 위양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CR 해보면 음성으로 나와서 진짜 그 코로나 감염이 아닌 증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오미크론이 지역사회에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원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다. 그럼 실제로 양성의 확률이 훨씬 올라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 나왔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 본인이 증상이 없고 근데 이제 무증상인데 검사를 했는데 뭐 노출이 돼서 검사를 했는데 PCR이 음성이다. 그러면은 그 감염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라고 검사하는. 그래도 사실 내 친구가 감염이 됐다 이러면 좀 불안한 게 있는데 코로나 감염됐다면 보통 증상은 얼마 만에 나타나고 있나요?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해 본 거에 의하면 감염이 되고 대개는 3일 정도 있으면 증상이 나오는데 빠른 사람이 한 33시간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염되고 뭐 하루 반 만에도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사실상 이제 증상이 없더라도 그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으면 한 3일 정도는 좀 그래도 좀 조심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되고 나서 증상이 생길 때까지가 잠복기이면은 또 다른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세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감염이 됐는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건 이제 세대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증상이 생기면 격리하고 이런 걸로 안 막아진 이유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증상이 생기기 전부터 주변을 감염시키기 시작하거든요. 오미크론에서 세대기를 보면 한 2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염되면 남한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데까지는 이틀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출이 됐다. 그럼 내가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이틀이 지나면 주변에 감염 전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게 중요하죠. 단순 감기인지 헷갈린다는 분이 많은데 이 둘을 어떻게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증상을 가지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요. 검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검사는 맞나요? 지금 이렇게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실은 증상이 있으면 오미크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약국 가면 인후통 약을 못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감기를 치료하는 이런 약들이 실제 이 오미크론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은 없고요. 목이 아프고 뭐 열이 나면 해열제, 진통제를 먹고 콧물이 나면은 콧물을 좀 줄여주는 약을 먹고 이런 거를 감기 치료제라고 한다면 그 약들을 오미크론 환자에서도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복용을 하면 증상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복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되죠. 꼭 병원에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예.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연락을 하고 병원 가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숨이 차다, 호흡곤란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심한 폐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가족들이 보시기에 계속 자려고만 하고 깨워도 잘 못 일어나시고 의식이 처진다, 이러면 또 빨리 병원에 가셔서 체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라는 게 불안함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 진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권고하는 자가격리 기간도 끝났는데 이 베스트 컨디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기간이 지났으니까 사람들 좀 만나고 활동을 재개해도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 이후로도 물론 바이러스가 조금씩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격리 기간이 끝나더라도 5일간은 마스크를 잘 쓰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 전파시키는 걸 최소화하는 행동을 하라 이렇게 지침 공고를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한 7일 정도 자가격리가 끝났으면은 의학적으로는 주변에 전파시킬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지만 그래도 본인이 좀 증상이 남아 있다 이러시면은 한 3일 뭐 3, 4일 정도는 마스크 잘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만 만나고 그러니까 마스크와 마스크가 깨지지 않게 해서 전파시키는 거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좀 무섭긴 해요. 네. 이 주변에 갑자기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 돌아왔는데 네. 난 다 나았다는데 계속 네. 기침하고 이러면 네. 정말 다 나은 거야? 애까지 집에 있으니까 이거 정말 괜찮아 이런 네. 생각이 다시 그러니까 들거든요. 이제 그런 기침이나 이런 증상은 그 사실 이제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를 앓고 나면 우리 기도 기관지나 이런 데 과민해지거든요.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증상은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좋아졌다, 내가 감염력이 떨어졌다, 제일 대변해 주는 지표 제가 생각엔 열입니다. 열이 떨어지면은 사실은 바이러스 증식이나 이런 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열이 역시 핵심. 네. 최근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가 완치가 되었는데 무사히 다 낫고 나니 궁금해지는 게 앞으로 저는 코로나에 잘 안 걸릴까요? 재감염될 확률이 얼마나 될지 가장 궁금합니다. 재감염 이게 한번 걸리고 나았는데 다시 걸릴 거냐?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오미크론이 애는 다시 걸리기는 쉽진 않아요. 한번 걸렸으면. 근데 이제 오미크론 말고 그 이후에 또 항원성이 많이 변화된 다른 코로나가 또 출현해서 유행하면은 그 코로나에는 걸릴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델타를 앓고 나았다 해도 오미크론은 걸릴 수 있고 예, 단지 오미크론은 걸린 사람이 다시 오미크론 걸리면 네. 낫다. 보통 사람들은 증상이 경미하다고 하는데 저는 심하게 아팠다. 위가 구각도 사라지고 인후통이 심해 음식도 제대로 못 삼켜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심하게 앓았던 사람일수록 항체가 잘 형성된 거라고 한다. 사실인가? 그냥 그런 감기 몸살 증상이 있었냐는 다 경증이고요. 근데 그런 환자가 폐렴이 생겼냐 그럼 중증증. 그러니까 폐렴이 생긴 환자가 산소 치료까지 해야 되는 호흡곤란이 생겼다. 그래야 중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의사들이 보기에는 코로나를 심하게 앓았다. 이거는 산소 치료 정도는 하는 폐렴이 생겨야 심하게 앓은 거고요. 그런 산소 치료가 필요로 했던 중증을 앓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고 감기 몸살 정도로 지나간 환자들을 비교하면 확실히 산소 치료를 해야 되는 중증을 앓은 환자들에서 항체가 훨씬 높게 생기고 오래 유지됩니다. 심하게 기준은 확실히 다릅니다. 심하다 하면 적어도 중환자실 정도는 가야 의사들은 심하게 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은 일단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밥도 먹고 화장실도 당연히 공유했고 근데 저는 끝까지 증상도 없고 신속항원, PCR 검사에서 모두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하다던데 저는 어떻게 감염되지 않은 걸까요? 그 부모님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또 부모님이 백신 접종을 맞은 환자들이었으면 바이러스 배출이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런 이제 특성 그리고 같은 생활 공간이 겹쳤다고는 하지만 뭐 겹치는 시간이나 뭐 그런 물리적인 접촉 시간 뭐 이런 다양한 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만으로도 나는 오미크론에 안 걸리는 뭐 슈퍼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 네. 또 그런 조건이 맞게 노출이 되면은 감염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 사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가족에게서 전염되지 않았으니 네. 다른 오미크론 감염자와 접촉하더라도 저는 안전할까요? 아니요, 안전하다고 그 얘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또 다른 요인이 맞으면 노출되면 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코로나가 확진됐다가 완치된 후에 장기침이 나고 피로감이 느껴지는 등 소위 말하는 후유증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롱코비드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기도 감염화가 오래돼서 기침 같은 증상은 좀 오래 지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의료 현장에서 보셨을 때 백신 맞으신 분이 확실히 안 맞으신 분에 비해서 뭐 중증도나 이런 뭐 빨리 낫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떨어지나요? 감염되는 거 말고 중증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중환자실이나 이런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중증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사망하거나 이런 걸로
평가를 해보면 그 효과는 뭐 한 90몇 % 이상 유지가 계속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도 50대 미만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오미크론으로 사망한 애는 아직까지는 한 애도 없고,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의 중증화율, 사망률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은 백신의 효과는 뭐 한 80에서 90% 이상 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백신이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효과는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중증으로 가는 거에 막아주는 효과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다음에도 계속 궁금증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